우선 2020년도 K1 리그 승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K2 리그의 감독상을 미디어의 몰표를 받으시면서 수상하셨는데 수상 소감과 승격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승과 동시에 감독상까지 받게 돼서 더할 나위 없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지원해준 구단, 또 응원해준 팬들, 그리고 올 시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해준 선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승강제가 2012년도에 두 팀이 강등되면서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서 감독께서는 벌써 3번의 승격을 일궈내셨는데 승격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지금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비결을 많이 물어보시곤 하시는데요. 저는 좀 특별하게 비결은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유심히 보는 부분이 관찰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지도해 오면서 관찰이라는 이 단어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에 나섰을 때 항상 제가 3가지를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된 전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력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정말 무장된 정신력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2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약간의 행운이 좀 필요한 게 축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지금까지 팀을 이끌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수 성장과 더불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아울러 운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피말리는 승강제를 도입한 지 9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축구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제안하신 분이 우리 최순호 기술이사님이시라고 전원에서 들었습니다. 혹시 큰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었는지? 네, 우선 저 역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축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유럽이나 남미를 많이 다녔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이제 특별하게 보였던 것이 역시 이제 디비전 시스템. 뭐 사실은 제가 승강제를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디비전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이 승강제는 디비전 시스템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이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우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결국은 짧은 단어로 얘기한다면 동반 성장과 저변 확대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 승강제를 한다 그럴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규모가 적은 이제 도시민 구단들 막 창단돼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뭐 우리는 하브리그로 내려가면은 해체가 될 것이다. 해체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단 한 팀도 해체된 팀은 없어요. 그러나 예산의 규모는 대부분 다 늘어났어요. 왜? 경쟁이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팀들이 지금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저변도 이제 확대돼서 팀 수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디비전 시스템 체계가 잘 갖춰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프로는 생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현희 단장께서는 구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디비전 시스템에서의 승강제에 대한 구단의 그 변화라든지 그 또 개인적인 소견이 혹시 있다면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외연이 확장되고 있죠. 이미 벌써 22개 팀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리그가 운영되고 있고 1부, 2부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가고 있다고 봅니다. 승강제의 성공 그리고 더욱더 안착되려고 하면 사실은 2부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1부 팀에서 2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도 미디어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팬들이 우리 팀을 응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느냐. 얼만큼 2부 리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사실은 승강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 저희가 2부에 있으면서 뭐 코로나 시국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많은 이슈들이 팬들을 즐겁게 했고 미디어들을 즐겁게 했고 또 남길 감독 같은 감독이 3번의 승격을 하면서 컨텐츠와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왔다고 봅니다. 승강제는 사실은 감독과 구단에 굉장히 피말리는 어려운 그런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 속에서 축구에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단에서 볼 때는 목표가 다양해진다는 것, 우승을 위한 구단, 그다음에 일부에 잔류하기 위한 구단, 승격하기 위한 구단, 이런 구단들의 목표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것이 리그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최순호 기술이사께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2016년도에 포항을 다시 가게 됐고 그 당시 이제 포항이 강등권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2000년이 들어서부터 많은 분들 축구계 인사들에게 이런 디비전 시스템의 제도를 좀 이야기를 해왔고 또 승강제까지 됐는데 막상 제가 현장에 돌아가 보니까 당장 맡아야 될 팀이 강등권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이제 피말리는 표현을 했지만 이 여기에 속해 있는 구단 관계자, 선수, 가족, 팬들 모두가 정말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더 구단 또는 팀이 단단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축구는 진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구단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 입장에서의 이번 승강제 즉 승격 시스템에 대해서 디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이사께서는 이 부분을 제안하시고 만드시는데 일조를 하셨는데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만드셨는지 참 감독으로서 저도 1부에 있었고 또 2부에서 또 각각 4년씩 있었는데요. 잔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수강생 분들도 계시는데 잔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지도자들이 또 감독들이 더욱더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많은 팬분들이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 이런 경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잠깐 또 한마디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축구 또는 축구 안에서의 감독 또는 구단이 아닌 지금 축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승격과 강등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많은 식구를 함께 거느리고 있잖아요, 가족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축구가 좀 더 세분화되면서 많은 부분으로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코치들도 세분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재활 트레이너 부분 여러 분야가 다 함께 승격하고 함께 강등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전체의 성장이 되는 거죠. 어떤 이 축구 팀 하나 또는 감독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축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단에서 볼 때도 여기 이제 프로 감독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승강제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되려면 이제 이게 산업화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에 승격하게 되면 중개권료라든지 또 입장권 금액도 올릴 수 있고 기업에서도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돼야 사실은 승격했을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분들 지금 2부에 있던 지도자분들이 1부 가면 더 걱정이다. 예산이 더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 축구가 외형상으로는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프로축구가 산업화가 안 돼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그 예비 감독님들은 이 축구를 산업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감독의 역할과 또 구단 단장의 역할, 각자의 역할에서의 큰 틀로 봐서 산업화 시켜서 그럼 이제 감독은 또 현장에서 팀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의사소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감독께서는 제주 팀의 선수들과 의사소통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첫 번째로 좀 선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 합의점을 찾냐 못 찾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서로 제가 일방적이 아닌 또 선수가 일방적이 아닌 서로 간에 이 합의점을 어느 정도 찾아서 그 부분을 선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경기에 나설 수 있게끔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선수들이 가끔씩 와서 뭐 2, 3일 이상 더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틀만 쉬고 싶은데 선수는 3일 쉬고 싶다 하면 그럼 3일을 쉬되 오후에 훈련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저도 좋고 선수들도 3일 가까이 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됐으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100% 어느 정도는 다 들어주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수들과 절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군요. 뭐 여기서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이제 남길 감독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구단의 단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김현희 단장께서는 우리 감독 또는 선수단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올해는 저와 저희 그 구단은 감독과 직접 소통을 하고 선수단과의 소통을 좀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를 창구를 감독 선수단의 소식을 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선수단 간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노멀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런 속사정이나 그 갈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감독과의 소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소통을 했었고 또 저희 뭐 말씀하시겠지만 대표이사와 저와 또 감독이 매주 만나서 현안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것이 올해 한 해 저희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갈등을 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행정에서의 지원 파트와 기술 파트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명지조와 같은 상황에서의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절충하는 모습들로 이번에 승격을 일궈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좀 화두를 조금 바꿔서 과연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유난히 각 구단마다 중간에 자진 사퇴 또는 해임이 되는 감독들이 많았는데 단장께서는 혹시 그 감독을 선임할 때의 그 선임 프로세스가 혹시 제주에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프로세스가 굉장히 멋있게 있으면
여기서 멋있게 발표를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사실은 인력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뭐 감독들한테 PT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제주 유나이티드가 한 것은 올해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에 부합되는 감독들의 후보군을 찾았고 가장 부합되는 감독과 접촉해서 영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생각과 비전을 듣고 우리 구단의 생각과 비전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감독을 영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이 오면서 줘야 될 권한과 그러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서로 정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일이 잘 이루어졌고 남길 감독이 1년 동안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단에서 이제 감독들을 이제 선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제 찾고 그 정리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길 감독께서는 그 구단에서 오퍼가 들어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팀에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봉인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십니다. 그만큼 감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주를 선택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였던 거는 목표와 방향이었습니다. 목표가 확실했고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 목표에 대해서도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단에서의 감독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저를 좀 매료시켰던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올 시즌을 겪었을 때는 구단에서는 감독이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잘 서포터를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올 시즌처럼 저는 감독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좀 편안하게 마음을 물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 전보다는 굉장히 편안하게 한 시즌을 좀 보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던 결과도 났고 제가 원하던 축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올 시즌에는 정말 구단이 이런 제시했던 부분들이 잘 돼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잘 조합을 잘 이루어서 올 시즌에 좀 좋은 결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 최순호 감독께서는 감독을 하시고 지금 또 기술이사로서도 재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사퇴했을 때의 어떠한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견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감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여기 좀 27분 우리 P급 지도자 강습회를 받고 있고 이제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인데 여기 사실 아직 그 세션이 안 됐나요? 그 인터뷰 스킬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맞습니다. P코스 과정 할 때 그 실제 강사하고 마주 앉아서 강사가 이제 구단 관계자가 되고 감독이 돼서 대화 과정을 아마 여러분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선임 과정에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돼요. 뭐 구단의 철학 또는 축구 스타일 원하는 게 뭔지 서로가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공감을 한 다음에 선임이 되면은 뭐 과정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까지도 해피엔딩이 돼서 나중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감독 선임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선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조금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뭐 솔직한 심정으로 좀 친분에 의해서 또는 그 네임의 영향, 이름의 영향 또는
요즘 보면 이제 많이 레전드, 팀의 레전드를 많이 찾는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결정이 돼서 그 사람의 축구에 대한 생각이나 구단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적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태 또는 해임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고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우리 그 김현희 단장께서는 뭐 많은 경각심이 올 한 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타 구단에서 중도 사퇴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남일 같지는 또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단임 차원에서의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플랜 B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실례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 감독님 옆에서 너무 잔인한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80년대 K리그가 시작되고 나서 구단의 역량과 그 매뉴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직까지 모든 걸 드러놓기에 부끄럽습니다. 유럽의 클럽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으나 한국의 정서상 또 지도자의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대화의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제 우리 감독을 지금 있으면서 그 새로운 감독의 풀을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오기 전에 사실은 목표와 그 다음에 방향 그리고 구단이 갖고 있는 환경, 예산, 투입할 수 있는 투자 규모, 우리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어느 정도 구단이 해줬는지, 구단이 해주는 거에 따라서 감독의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인지가 공유가 돼 있어야지 서로 그 선을 이제 벗어났을 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목표가 정말 구단마다 다양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감독한테 프레스를 주는 어떤 그러한 지금 현황이고요. 뭐 내년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는 그런 일 없이 또 올해같이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탑팀에 대해서 프로티 클럽의 탑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주고 또 답변을 받고 계속 그런 상황이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클럽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조금 선수단과 구단과의 상호 존중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 등을 청사진을 많이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K리그의 클럽 유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효율과 효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최순호 이사께서는 유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 시스템 안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유청소년 문제는 이제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클럽 안에서 세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여기서 큰 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클럽 시스템이 돼 있다고는 해도 지금 뭐 솔직한 표현으로 모든 구단들이 형태만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이걸 적용해야지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제가 나중에 혹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김현희 단장께서는 이 클럽 유스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제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제 언더 12세, 15세, 18세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스포츠 유소년 스포츠 협의회라는 곳과 함께 저변을 같이 만들어내고 제주도 내에서 선수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섬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건 제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방이든 갖고 있는 문제지만 선수를 자기 고장에서 키워서 프로팀까지 만든다는 것은 아직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사례도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는 특히 더 그런 그 선수들이 육지에 나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제 여러 클럽으로 또 이렇게 선수들이 진출하고는 있습니다만 프로 선수로서 아직까지 성장을 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유나이티드는 사실은 육지에서 거꾸로 또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과 함께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저희 남길 감독께서는 신인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을 잘 성장시키는데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그 18세 사실은 저희가 연계 프로팀 18세, 15세, 12세 연계가 없고 각 감독들한테 뭐 맡기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가 이제 남 감독 오시고 나서 18세 감독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18, 15, 12세가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변화라는 건 저희 18세는 4백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올해 중반부터 3백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선수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프로에서 바로 지금 3백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프로 감독과 18세 감독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감독이 사실은 전쟁에 나가 있는 프로팀 감독은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소년 지도자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수에게 이런 육성까지 모든 걸 맡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장수는 내일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프로팀에 선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와 같은 행정하는 사람과 또 그쪽으로 전문가인 축구인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제주는 만들어 있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형태는 좀 갖추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게 우선 이제 뭐 두 축이잖아요. 이제 경영 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영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감독이 주도하는 이제 테크니컬 파트예요. 이게 두 개가 완벽하게 나눠져서 역할 분담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김현희 단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을 지원하는 거죠. 구단의 형편을 선수단에 알리고 지원하고 우리 테크니컬 디렉터는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과거의 축구를 알고 현재를 잘 파악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감독으로서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면 감독은 1군과 2군을 데리고 다 성장한 선수들을 데리고 당장 성과를 거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크니컬 디렉터는 그 축구단의 팀의 단장 역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수를 육성해야 되고 현재 팀이 어려운 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해서 이 경영 파트의 단장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고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인과 유청소년이 분리돼서 연결은 돼 있지만 분리가 돼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선수를 육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기술적으로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곳을 다니고 관리를 해봤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제 질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때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 지도자들께서 이제 공부도 하시지만 정말 아주 세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우수한 선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형태만 가지고 지도해서는 우수한 선수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수한 선수라는 것은 프로 구단에서 유소년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자기 선수를 만드는 것과 적어도 어린 나이에 프로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볼 때 유스 출신이 바로 프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프로팀에 합류해서 경기하는 수가 거의 없어요. 가끔씩은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우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요즘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우리 유스 출신들 계약이 가능하죠. 또 빠르면은 18세, 17세에도 우리도 유스팀 안에서 프로팀의 선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돼서 팬들이 좋아하고 또 잘 키운 선수를 잘 포장해서 우리가 수익을 증대시키는 이런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듬어 놔야지만 된다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K리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우리 그 김현희 단장께서는 해외 아마 연수도 많이 다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EPL이라든지 다 빅리그하고 우리 K리그하고의 비교를 해봤을 때 경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확연히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결국에 이제 팀의 승리보다 선수를 육성한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가는 거는 지금 국내 K리그 산하 팀들도 많이 방향성이 바뀐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12세, 15세, 18세라는 편제 자체가 좀 선수를 육성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해외에서 잘 돼 있는 월반이라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팀에서 가장 지금 아쉬운 거는 12세, 15세 팀보다는 이제 21세 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의견입니다. 그거는 현장에 있는 감독들도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AFC 규정도 있고 이렇지만 축구 발전과 성장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21세 팀의 운영, 또 그것에 대한 제도, 지원, 대회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길 감독께서는 이 21세 리그가 혹시라도 만들어진다면 선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혹시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팀의 미래는 유소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잘 커와서 또 팀에 도움이 되고 또 팀에 또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제주 팀은 좀 전에도 김혜인 단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감독이 해야 될 부분은 어린 선수들을 잘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고 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팀이 앞으로 더 건강해지려면 저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독에 대한 경질은 성적에 대한 부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팀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이 경질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도자는 팀의 이런 사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 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린 선수를 육성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팀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린 선수들 잘 나와서 이 선수들이 팀의 얼굴이 되고 또 팀의 주인공이 되면 그 팀은 반드시 좋은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최순호 이사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세계 축구를 뭐 가까이서도 접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유수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예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축구 클럽 중에 유수하면은 아약스, 웨스트햄, 이 아마 두 개의 클럽이 아무래도 가장 세계에서 축구계에서는 집중이 돼 있고 많이 찾는 구단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다 그 참관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고 많은 분들 다녀왔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죠. 물론 이제 두 구단이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너무 선수를 키워서 활용을 안 하고 이제 팔아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포항 스틸러스를 그 유수 체계 하면은 가장 그래도 잘 잡혀 있는 그런 체계로 보고 있는데 뭐 저희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구단과 유스 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체계적인 부분 또는 아주 단계적인 부분 세밀화된 것을 우리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남기일 감독께서 2021년도에는 이제 K 리그 1에 도전을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내년에 K1에서 정상에 서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답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분명히 답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저희 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그 방법들을 잘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K1에서 또 살아남고 또 K1으로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잘 내느냐에 따라서 저희 성적도 또 저희 팀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대하고 또 내년 시즌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존경하는 지도자분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